안녕하세요. 나만의 자산관리 채널 김간혜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은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사례라든가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원칙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개월 전인 2020년 8월 30일 0시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이때는 이제 변경되는데요. 기존에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었는데 이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므로 법 시행 1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안전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금 수령 입증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되겠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대인이 제3자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있네요.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미래에 한해서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하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이라든가 묵시적 계약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묵시적 갱신 나왔는데요.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묵시적 갱신은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인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제도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이 해지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아시겠죠? 또 이런 게 있네요.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보장이 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2기의 차임이 이게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이라면은 2기분이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기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했다든가 원래 주택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불법 도박장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겠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죠.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과실로 한 경우죠.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에 해당한다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지적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갱신 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의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료 제한은 전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상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는 경우 상가 건물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칼국수집을 하고 있었네요. 용도 변경을 하고 사업자 등록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이걸 상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이고 정화조 공사, 대무공사를 하는 등 시설비를 투자했네요. 계약갱신을 주장하여 10년간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닌 주택 임대차로서 작성된 계약서로 실제로 칼국수 영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상가 건물로 정하면서 상가 건물이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 달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된다면 적용되죠. 경우는 상가 건물이므로 그곳에서 상행에 이르러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여야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돼 이 칼국수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칼국수집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영업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영업용, 즉 주거용으로 임대차한 것을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영업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식당을 하던 곳이었고 정황상 임대인도 주거용이 아닌 식당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같은 사례는 상인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실제 사례 뽑아가지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